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속상하고 우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오늘 조정이 나온 거는 오히려 저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번 주 금요일 날 그리고 요번 주 월요일 상승적인 부분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한 템포는 쉬어가는 게 우리가 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술적으로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굉장히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신기하다라기보다도 수급 대비했을 때 오늘 하락적인 부분이 나온 거는 엄청난 선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내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꼼꼼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한전선도 제가 1800원 이하로 여러분들 사세요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윗꼬리를 달고 살짝 내려온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좋은 내용도 포함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부분, 지금은 우리가 내용적인 부분보다도 기술적인 거에다가 좀 어느 정도 포커싱을 맞춰둘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렸던 건데,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석탄 관련해서 내용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것들이 뭔지 다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딱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잘 버텼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매도 물량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거를 다 개인들이 흡수하다 보니까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선방적인 부분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환율이 1299원 다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항상 시장이 열리면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는 환율이 얼마인지,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오는지, 요거를 좀 생각을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하셔야지, 오늘 시장이 이렇게 흘러나가겠구나. 아까 오전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환율이 올랐고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시장은 빠질 거다라고 미리 예상을 해드렸던 부분,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알고 보느냐 모르고 보느냐, 요거는 차이가 굉장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은 시장은 어제 나스닥 3% 하락한 거 대비했을 때 굉장히 잘 버틴 편이고, 물론 수급 자체는 안 좋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수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외국인 기간,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죠. 그래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면은 싸다 하고 싶을 정도의 가격까지 떨어지니까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흐름이 나오는 거고,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매도로 나오기는 했지만 이거를 개인들이 다 받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적인 부분은 아마 다시 환율이 1300원 강하게 돌파가 나오면은, 그때는 시장이 당연히 조금 밀리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일 환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때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런 포인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반등이 나올 만큼 나와서 언제라도 조금 눌러주는 시장이 될 수는 있는데, 시장 하락 나올 거 감안을 해서 항상 현금은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을 들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만약에 A라는 종목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세세하게 쪼개서 매수를 해요. 일부러 현금을 남겨 놓으려고. A라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한 방에 다, 이 가격에 한 방에 다 사세요가 아니라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완전 쪼개가지고 평당 관리하면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화장품 쪽이 그나마 조금 나쁘지는 않았어요. 화장품 쪽도 워낙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내려왔던 부분이 있고, 중국 방역 규제 대폭 완화 소식도 있는데, 중국계 상장사인 오가닉 코스메틱을 제외를 하면은 상승률 자체는 가장 탄력적인 거는 항상 이치한불이었고, 안정적인 묵직이 대형주, 이런 묵직한 거는 당연히 LG 생활건강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 쪽은 앞으로 이벤트가 뻔히 다 아는 내용이기도
또 예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승부를 걸겠다 하면은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용한 거는 미리 사두시고 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는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6월 16일 날 영상에서 자율주행 쪽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퓨런티어를 가지고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조립 및 검사 장비 뭐 이렇게 내용적인 부분을 다 써드리고, 그리고 6월 16일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 종목 모아가세요. 최소 5배 이상 성장이라는 썸네일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강렬하게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미리미리 준비가 돼야지만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 뭐 22%의 수익적인 인증이 나오고 있는 부분, 결국 오늘 퓨런티어가 가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상한가 찍고 26%의 마감이 된 부분, 요런 것들, 요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결국에는 내용을 알고 사서 우리가 편안하게 기다리면은 당연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들,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우선적으로 포인트를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시장은 조금 눌리더라도 무조건 버티는 시장이니까 너무 급하게 샀다 팔았다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 저점에서 잘 잡은 것들은 묵직하게 끌고 가는 지혜가 당연히 필요한 시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똑같이 6월 16일 날 VIP 방에다가는 퓨런티어 사세요. 지금 딱 여기 아이고 이게 조금 잘리긴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퓨런티어 6월 16일 여러분들 사세요. 이거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또 6월 16일 날 제가 퓨런티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던 거. 자, 아이고 여기서 보시면은 퓨런티어 6월 16일 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싹 드렸던 거, 이게 같이 알고 사느냐 아니면은 저 사람이 저걸 브리핑 하는데 요러고 끝나느냐, 결국에는 수익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그만큼 잘 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 뭐 제 영상을 보시고 매수를 하셔서 수익 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만큼 시장에 대해서 빠삭하게 다 꿰뚫고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해드리는 사람은 저는 몇 명이 없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오전에 하락 후에 오후장에 제법 회복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지수 대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 산 거는 여러분들이 잘 버티시고 현금도 당연히 일정 부분 잘 유지를 하시고, 최근 급등주들이 딱히 이슈 없이 개별 플레이가 나오는 장세다 보니까는 너무 날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추격 매수 하시면은 윗골이 딱 거기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갈만한 거 사두시고 편안하게 시장 지켜보면서 수익적인 부분 걷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갈만한 것들을 사서 기다려서 지수가 올라와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저거 가니까 찍어서 돌리고 저거 가니까 찍어서 돌리고 요러면은 여러분들 대응 못하면은 진짜로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전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제가 대한전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찍어서 올려드린 거를 보면은 1800원 이하에 여러분들 사세요, 여기까지 체크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들어가서 사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거를 느끼셔야 돼요. 결국에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뭐 내용적인 부분 당연히 원전 관련 이슈로도 좀 묶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뭐 구리 가격이 상승이 나면은 뭐 전선 안에 구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 거기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필요하면은 그만큼 또 전선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내용적인 부분도 당연히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만큼의 좋은 가격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이만큼에서
자, 보면은 이만큼에서 이만큼까지 올렸던 부분이 있고, 이만큼에서 이만큼까지 올렸던 부분,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다시 한번 좀 올렸던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게 가격대가 여기를 이 라인을 지지를 못하고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1800원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굉장히 단기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모습 자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레벨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이게 좀 위치적인 부분 때문에 훼손이 됐다라고 하면은 일단 정리를 하고, 밑에서 나는 그래도 대한전선을 때려주고도 다시 사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또 사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치적인 부분, 완전히 뭐 밑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면은 우리가 당연히 뭐 손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 라인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여기이기 때문에 바닥은 여기지,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샀다가 시장이 밀리고 뭐 때문에 밀리고 저것 때문에 밀리고 하면은 내가 손절을 어느 정도 뭐 마이너스 4%라든지 마이너스 5% 손절 라인을 잡아 놓고, 그 손절 라인이 지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기다렸다가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사야 되겠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그냥 대한전선 앞으로 좋아, 무조건 좋아, 아니면은 앞으로의 뭐 성장성 무조건 있어, 그럼 난 일단 사야겠다, 요게 아니에요. 요런 시대는 여러분들 한 템포 늦었어요. 지났어요. 이미 2020년도에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은 냉정하게 우리가 내용적인 부분도 봐야 되지만 가격적인 부분까지도 다 같이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해야지만 손해를 안 본다.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주식해서 힘든 게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내용 좋은 거는 알겠는데 나는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차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여긴 좀 높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당연히 내용도 중요하고 차트도 중요한, 두 개가 다 중요해요. 뭐 내용만 중요하다고 아니고, 그렇다고 뭐 차트만 중요하다 요것도 아니고, 두 개가 같이 접목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내용도 알려드리고 차트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GS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석탄 관련해서 이슈적인 부분이 있는데, 일단 갭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갭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서 석탄 가격이 오르면은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갭을 메우러는 어느 정도 메우러는 내려올 수도 있다, 요것도 생각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만큼까지 올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요만큼까지 또 올렸던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 3250원 이 이하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붙어볼 필요도 있겠구나, 확실하게 내려오는 거를 체크를 하고, 여기서 요만큼, 그리고 다시 여기서 요만큼, 그럼 여기까지 내려왔으면은 우리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거고, 내용적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GS글로벌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시아 이제 석탄 값이 굉장히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여름철 전력 성수기를 맞아서 역대 최고치 기록에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세계 각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이런 것들 때문에 연료 확보에 비상이 걸리고, 여름철 전력 성수기를 맞아서 아시아의 석탄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그래서 좀 여름철이 이제는 더워요. 날씨가 굉장히, 지금 장마긴 한데 장마가 지나고 나면은 완전히 완연한 여름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당연히 전력 성수기가 맞이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력 성수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할 거에 대해서는 좀 미리 준비를 해서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아시아 석탄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던 부분이 있고, 지금 뭐 IHS 마켓이 격주 단위로 집계하는 호주 뉴캐슬랑 석탄 현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난 24일날 3.4% 상승을 했고 1톤당 402.5달러를 기록을 하고, 아시아 지역 석탄 가격의 주요 지표인 이 가격이 400달러를 넘긴 거는 이번이 역대 처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한번 뭐 400달러 돌파 넘기고 찍고 빠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은 내용들만 너무 가득하다 보니까는 이제 석탄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종목들의 변동성이 나오고는 있지만 눌렸을 때는 분명히 들어가 볼 만한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결국에는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하려면은 전쟁이 일단은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좀 단기적으로 좀 완화가 된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3월 말 폐쇄한 생화볼트 석탄 화력발전소의 재개를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내년 겨울에도 전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발전소를 확대 가동할 수 있다라고 밝혔던 부분, 결국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으로 경제 제재를 받은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공급량을 급격히 줄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 EU,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러시아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풍력도 있고 화력도 있고 소형 모듈 원전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관련해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즐거운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